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원하는 버스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스쿨버스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중 6번 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교내 뒤쪽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 버스가 운행을 안하는 것. 2년 전인가 한 선배가 6번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깔려 죽어서 라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흔히 있는 괴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첫날, 스쿨버스를 기다리는데 6번 버스가 오더군요. 좀 찝찝했지만 친구들과 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지났을까 발밑이 이상하게 춥게 느껴지더군요.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니 뭔가가 꿈틀거리며 제 발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뭐랄까 투명한 안개가 무슨 아메바처럼 요상한 형태로 꿈틀대며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치 사람이 녹아있는 형태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뭔가 웃는 듯 하면서도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기분이 엄청 나빠지더군요. 거의 1년 만에 이상한 걸 보게 된지라 기분이 안 좋고 구역질까지 나올 정도로 속이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버스 전체의 유모를 아기 같은 게 느껴져서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어다니던 영체는 어느 한 곳으로 가더니 앉아서 자고 있는 3학년 선배의 발밑에서 멈추었죠. 그리고 마치 뱀과 같은 형태로 변해 그 선배의 다리를 통해 조금씩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이상한 웃음소리와 알 수 없는 말소리 비슷한 게 들려오고 전 고개만 숙인 채 빨리 학교에 도착하기만 빌었습니다. 겨우 학교에 도착하자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슬쩍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선배도 하품을 하며 서 있었는데 그의 머리 위로 아까 그 형체가 꿈틀대며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신호등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 건너자 신호등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고 친구들은 서둘러 학교 건물로 향했습니다. 저도 반쯤 안심하며 학교를 향하다 다시 그 선배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그 선배가 어딘가로 뛰어드는 겁니다. 순간 달려가 그 선배를 잡았는데 뭔가 둔탁한 충격에 몇 미터를 붕 떠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잠깐 정신을 놓았다가 정신을 차리니 저는 도로에 쓰러져 있고 제 눈앞에는 선배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아픈 것도 있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순간 피투성이가 된 선배의 목이 절 쳐다보더니 씩 웃더군요. 놀라서 다시 쳐다봤는데 그때는 다시 일그러진 표정만 있었습니다. 그 후 학교 선생님들이 오고 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신호가 바뀌고 트럭이 오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트럭으로 뛰어들고 제가 선배를 붙잡고 같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트럭이 급정거를 했지만 선배는 그대로 트럭에 깔렸고 저는 트럭에 부딪혀서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는군요. 그 후 몇 개월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나중 얘기를 들으니 6번 버스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었고 2년 전에 트럭에 깔려 죽은 선배가 죽은 이유가 이번에 죽은 선배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밀었어였다는군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조사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그 후 6번 버스는 폐차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 폐가의 귀신이 날 괴롭혔던 걸까? 우리 집은 큰 집이 천안이었어. 그래서 매년 추석 때 그리고 설날에 항상 천안으로 내려갔어. 아버지가 곧 도착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 점점 큰 집으로 갈수록 시골 티키지는 그런 동네였어. 창밖으로 논밭이 보이고 뭔가 구릿한 냄새가 날 때쯤이면 도착구나 하게 되는 동네였지. 어렸을 때는 그냥 시골이구나 하는 느낌밖에 없었어. 큰 집에 도착하면 일단 짐을 풀고 음식하는 거 돕고 사촌들이랑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해가 졌지. 또 시골에만 도착하면 아버지가 절대 마당 밖으로는 나 혼자 못 나가게 하셔서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
마당 밖으로 나갈 일은 사촌 형들이랑 썰매 타러 집 뒤쪽에 있는 언덕에 갈 때 정도밖에 없었거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매년 내려가다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학원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안 가게 되었어.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 가을,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지. 오랜만에 내려가니 사촌 형들은 군대 가고 취직하고 누나들은 이미 클 대로 커서 잘 안 내려오고 애는 나 혼자의 전부 어른들만 있어서 엄청 심심했지. 그런데 하나 좋았던 건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나이도 먹었고 사촌 형과 누나들이 없으니 심부름 시킬 사람도 나 와밖에 없잖아. 그래서 추석에 내려가 있는 이틀 동안 큰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구경을 했어.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큰 집에서 옆길로 들어가다 보면 있는 폐가였어. 첫 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열대평 남짓한 공터의 집이 한 채 있는데 지붕은 나무 판자 위에 볏짚 같은 걸 엮어서 만들었고 집 대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었어. 문은 나무 판자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 척 보기에도 사람은 안 사는 집인데 자물쇠가 걸려 있으니 궁금하잖아. 가까이 가서 판자문 사이로 집 내부를 슬쩍 봤지. 그냥 단칸방인데 바닥에 노쇠 그릇 같은 거랑 숟가락이 널브러져 있었고 멀찌감치 안에는 나무에 한지가 발려있는 함 같은 게 있었어. 내 딴에는 너무 무서웠어. 그걸 보자마자 소름이 쫙 끼쳤거든. 그리고 집에 와서 큰아버지한테 여쭤봤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말씀하시게. 큰아버지는 어렸을 때라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주 옛날에 거기서 부부가 살다가 어느 날 떠났다는 거야. 자기들 땅에 지은 집도 아니고 그냥 주인 모를 땅에 멋대로 지은 집이라서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두고 떠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몇십 년이 흐른 거래. 그 말을 듣고 그냥 폐가구나 하고 말았지. 그리고 몇 달 후 설날에 다시 큰 집에 내려가게 됐어. 당연히 또 나뿐이고 나는 심심했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겨울이었다는 거야. 겨울에는 큰 집 근처에 있는 언덕에서 썰매를 타고 놀 수 있었거든. 나무 판자랑 포대자루로 만든 눈썰매를 들고 언덕 쪽으로 갔어. 그런데 가는 길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바로 몇 달 전 봤던 폐가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길을 많이 돌아가더라도 폐가 쪽으로 가기로 했지. 조금 걷다 보니 이전에 봤던 폐가에 도착했는데 눈은 새하얗게 쌓여있고 바람이 판자문을 흔드는 소리가 어찌나 스산하던지 저번처럼 안을 들여다 볼 생각도 못하고 얼른 썰매를 들고 언덕 쪽으로 갔어. 그리고 바닥에 썰매를 놓고 앉았지. 그러니까 뒤에서 사촌형이 밀어주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 어렸을 때도 사촌형이 항상 밀어줬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야. 사촌형은 없잖아. 나 혼자 올라왔고 밀어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발로 굴러서 썰매를 밀었어야 하는데 대체 나를 누가 밀었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홀레벌 뛰어서 큰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니까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물으셨어. 내가 썰매를 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밀었다.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냥 허허 웃으시고 그러냐 하시면서 가서 밤이나 좀 까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되었고 손은 떨리고 밤을 까려고 칼을 쥐어도 밤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시골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생각만 나고 밥도 잘 못 먹었어. 숟가락만 들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지. 그렇게 이틀을 지내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게 됐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본 폐가가 문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차를 타고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는 큰 고모한테 여쭤봤지. 그 집 근처에 폐가 있는 거 아시냐고 말이지. 그런 큰 고모가 이야기하시길. 옛날에 거기 부부가 살았는데 남자가 망난이었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도 없고 하루 벌어서 술이나 사 먹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한 거래. 여자가 말도 없고 자꾸 울었던 걸로 봐서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더래. 그렇게 살다가 애가 생겼는데
여자는 그 애를 금이야, 오기야 업어 키웠다는 거야. 엄청 예뻐했대. 그런데 그 애가 추운 겨울에 병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약도 한번 못 써보고 그렇게 죽었대. 그 후에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훌쩍 사라져버렸고 남자도 어느 날 사라졌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거야. 두피에서는 식은땀이 확 나면서 온몸의 피부에 닭살이 돋는 느낌이어서 큰 집에 내려가더라도 다시는 그 폐가엔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서울로 올라왔지. 그리고 다다음 달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근하시고 나는 집에 혼자 있었어. 그런데 누가 현관문을 콩콩 두드리는 거야. 처음엔 게임하느라 못 느꼈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는데 소리가 커지더니 점점 쾅쾅 하는 소리에 가까워졌어. 그제서야 나는 집 밖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 그런데 대답이 없어. 나는 뭔가 싶어서 인터폰으로 밖을 봤어. 분명 아무도 없어. 그런데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는 났지. 진짜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 이상하다고 밖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문 두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집 위층에 사시던 할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혹시 밑에 무슨 소리 나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하셨대. 그리고 소리는 사라졌어. 나는 아직도 설날 때쯤이면 이 생각이 나. 썰매 탈 때 날 뒤에서 밀었던 건 대체 뭐고 우리 집 문을 그렇게 두드렸던 건 대체 뭔지. 문을 두드렸던 게 사람이면 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렸는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